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제 10회 시험 본 지도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10회 시험을 보면서 많이 고생하셨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이 생각보다는 아주 좀 어렵게 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장수가 14페이지가 된 것이 최고 기록인데, 최고 기록 플러스 조건이 아주 좀 몇 개 까다로워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10회 시험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4페이지에서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는 140분을 주어야 제대로 좀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이었지만 시간상으로 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상이다. 특히 이 과목은 상에 가까울 정도로 시간적으로 몇 문제를 못 푸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을 감안해서 오늘 이 시간은 10회 시험에서 그래도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보면서 이의제기를 하고 출제 오류 부분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이의제기를 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답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이버에 보시면 그 YTT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카페에 가시면 YTT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들어가자마자 제 첫 화면 이렇게 보시면 공지사항에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큐넷에서는 전문가 자격시험, 손해평가사 학기자 발표 아래에 보면 2차 시험 의견 제시란이 있습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큐넷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큐넷에 들어가시면 전문 자격시험이에요. 전문 자격시험에서 보시면 손해평가사가 나옵니다. 그죠? 전문 자격시험에서 손해평가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해서 답안 의견 제시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2차 시험 의견 제시 이걸 클릭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 게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제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8시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의제기 해야 될 부분은 바로 7번, 1과목의 7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복수정답 또는 전원정답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3번은 5점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상이나 학원가 그리고 나름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답이 엇갈립니다. 답이 엇갈리고 있다. 그다음에 15번도 답이 좀 엇갈리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것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본인의 답안이 이론서와 약간 다르다 또는 이게 맞다라고 되시는 분은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굳이 저에게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무조건 하세요. 왜? 애매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해야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의제기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회 2025년도 11회 시험에서도 아래 답안 작성 참고사항을 반드시 해서 제출을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각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답안 작성은 합격에 당락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하다. 질문 내용에만 답하고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각 문제마다 문제 요약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번부터 순서대로 20번까지 순서대로 풀면 이런 문제를 끝자를 작성하지 않고도 마지막에 이하 여백만 써도
정확하게 채점을 해준다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시간 관리에서 아는 문제인데 조건을 주어지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항상 세모를 하고 넘어가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1과목에 대해서는 40분 만에, 2과목은 60분, 그리고 세모된 부분을 마지막 20분에서 성부수를 두라고 했는데 이게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풀 수가 있다 했는데 그걸 풀다 보면 조건이 워낙 까다로울 때는 이게 10분, 20분이 후딱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에 쫓기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과목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평이한 문제였죠. 이론서를 여러 번 읽어보면 물론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꼬아놨죠. 이걸 순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을 가져올 수 있지 몰라도 나올 수 있는 출제 유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부분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한 60% 이상을 맞추는 걸로 해서 시간을 최소화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에서 이제 희비가 엇갈립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세모하고 나중에 푸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데요.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 보험료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써놔야 됩니다. 순보험료에서 X죠.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더라. 왜? 사과, 배, 단감, 떫은감과 적과점 품목과 벼 품목은 항상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자. 자기 부담 비율은 시험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 속에 나왔습니다. 10% 조건 검토. 그죠? 그래서 순보험료와 지급된 보험료 3년간 비교를 하고 2년간 비교를 해서 가입 가능한 것이 뭔가를 알아맞추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정부 보조 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다. 근데 문제에서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의 10%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저식을 써놓고 문제를 풀면 그닥 어렵지 않다. 순보험료는 바로 공식에 따라서 바로 구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물음사는 착가감소보험금은 무조건 제가 공부하라 그랬죠. 그래서 순서대로 착미자 가입가격, 이게 중과가 항상 과중이 항상 매물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전부 다 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장 수준에서 3년 연속 보험 가입할 때 그죠? 적과전 손해율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좀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보시고 채점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답 처리가 이렇게 되고 약간 본인이 약간 도덕적 혜택이라든지 약간 비슷하게 쓴 것은 이의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강사분이나 학원 강사나 유튜브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답이 일치한다. 자, 다음 7번. 자, 7번 부분은 복수 정답 또는 전원 정답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문제가 이렇죠. 7번 문제. 자,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마늘 품목입니다. 근데 10월 5일이잖아요.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저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10월 10일 이전이면 인수 제한 사항이다. 인수 제한 사항이라고 해서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느냐?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죠? 10월 10일 다 돼가는데 10월 5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 그것을 알고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정상계약이다. 정상계약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보험금의 지급 사유 그리고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써라 라고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논란이 많죠. 여기서 논란이 어떻게 있느냐. 자, 저는 무릎 1번에서 정상계약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보험 가입할 때도 혈압이
180 이상은 혈압이 180 이상일 때 인수 제한이다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의 직업 그리고 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인수할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인수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가입했는데 교통사고 나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보험금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자가 고지사항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급을 올려가서 계약을 하고 보험에서도 그것을 오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기관 내 보상한 제의로 10아르당 출연주 수가 15,000주를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재파종을 30,000주 이상 했으면 1회 지급을 한다는 것은 확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처럼 답을 쓴 사람은 드물다. 전부 다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라고 지금 보면 유튜브나 학원가에서는 다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정상계약으로 봅니다. 자, 이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이거는 물음 1과 물음 2는 전원 정답 처리입니다. 전원. 출제 오류다. 출제 오류다. 전원 정답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다. 전원 정답 처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수전에 해당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정상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사도 하고, 그리고 질문도 계산과정을 묻는 문제인데 이건 안 되는 것을 지금 되게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걸 풀으라고 한 것은 출제 오류에 해당된다. 이런 근거를 써서 반드시 이 부분을 이의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 하는 부분보다는 저는 정상계약이 맞다 이렇게 쓴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음 1에 대해서는 이것이 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상계약 체결을 했지만 안 되는 것은 인수 제한을 계약 체결해 놓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전원 정답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다. 물음 3번. 이거는 부분 점수가 인정되겠죠. 7점이고 7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채점 기준은 각 1점이 아닐까, 하나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썼으면 그 맞는 개수 곱하기 1점, 이렇게 3개 맞으시면 3점, 이렇게 채점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을 살펴봤습니다. 자, 8번은 평균 수확량인데 이거는 차 품목이나 온주 밀감을 제가 많이 밀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쉬운 5년간 가입해 가지고 나누기 5만 해주면 되는 이 부분은 누구나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말은 필요 없고 A, B, C, Y 5년일 때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왜? 해당되지 않을 때는 굳이 130%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쉬운 문제였다 하는 부분에서 15점이다. 이거는 누구나 공부를 조금만 했어도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이 나오는 걸 제가 이야기했죠. 콩, 가파도로 해서 이게 나올 거다. 가파도. 그래서 양파와 포도가 예상을 했듯이 예상 적중을 했죠. 포도. 왜? 이게 농가 수치 비율이 올림픽 평균값을 하더라 하는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은 최근 5년이기 때문에 최근은 다 주어졌잖아요. 기준가격도 가입일로부터 직전 5년에 대해서도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기준가격은 이렇게 상품과 중간의 중간값, 올림픽 평균값에다가 나누기 3을 하고 이렇게 농가 수치 비율을 구해서 이렇게 바로 구해서 한 줄 풀기를 하자. 되도록이면 수확기 가격도 수확기 때 나누기 1을 해서 농가 수치 비율은 동일하게 하자라고 문제 주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것도 의외로 쉬운 부분이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을 잘 보세요. 그래서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을 보면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을 때는 이 피해율을 구할 때 이 피해율은 평수 미평을 구해야 된다. 평수 미평.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이게 시험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구하면 3, 4% 나옵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복수 정답으로 해서 이것이 대부분 많이 썼죠. 이게 90% 이상인 분들 이렇게 답을 썼겠죠. 기준 수입은 이렇게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실제 수면 조수미의 본명은 민수기다 해서 이렇게 피해율을 구합니다. 그죠? 이렇게 구해야 되고 피해율을 평수 미평으로 구해야 된다. 왜? 조건은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을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향후에 시험이 나오더라도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둘 다 이거는 틀림없는 정답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10번은 이 부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5점으로 나와버렸습니다. 15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아주 큰 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사유 세 가지를 또 이렇게 쓴 분도 있을 때 안 써도 감점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만 정확하게 썼다면 15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과목도 아주 평이한 문제였죠. 처음에 11번 문제도 그냥 주는 문제였고 12번도 그닥 어렵지 않은, 그죠? 그래서 11과 12, 5점짜리는 아주 쉬운 듯 했는데 그 다음 13번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13점, 5점짜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그죠? 축사인데 이번에 아주 제가 지금까지 축사 문제는 아마추어가 문제를 내서 손해액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냈지만 이번엔 고수가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가나 유튜브 강사들도 이 답안이 두 가지입니다. 저처럼 750만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450만원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는 다 축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보면 450만원이 처음에 보면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750만원이 정답이 정확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증까지 저는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450만원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계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목적물 손해죠. 왜? 잔존물 처리비용이 없기 때문에 한비자라고 그랬죠. 한비자를 써야 돼요. 자기 부담금이 빠진단 말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A동과 B동의 보험가입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주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건. 그죠? 보험가입금액이 1억 6천이면 1억 6천을 가지고 안분을 해줘야 돼요. 1억 6천 곱하기 그 다음에 A동 축소와 B동 축소에서 지금 B동이니까 B동이 손해를 86만 입었기 때문에 B동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액을 구해야 돼요. B동의 보험가입금액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보험가입부터 구해야 되나요? 안분을 한단 말이죠. 그럼 A가 얼마지? 제조달가액이 1억 7. 그래서 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제조달가액, 신축가액. 감가상가액이라고 하고 주어졌잖아요. 신축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경영감가율을 갖다가 이 값을 바로 줘버렸잖아요. 그것도 처음 대하는 사람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억 7천에서 2천만을 빼버리니까 가액은 1억 5천이 되겠죠. 1억 5천이 되네요. 그 다음 요거는 5천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억 중에서 우리는 지금 B동만 구하면 되니까 B동은 5천만원 여기 나와요. 5천만원. 그죠? 요렇게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B동에 A동은 거꾸로 하면 다 맞아지겠죠?
그래서 1억 6천 곱하기 2억분의 5천만원 5천 그 다음에 2억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4천만원이 나오네요. 4천만원 4천만원이 나오더라. 이것이 B동의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근데 보니까 A동의 축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금 그죠? 6천만원이 지급됐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A동에 대해서는 빼주면 되니까. 여기서 6천만 빼주면 돼. 그죠? 5천만인가?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빠르게 문제를 풀고 B동에 대해서 보험가입 금액만 구하면 되고 B동의 보험가액은 5천만원이다. 그러니까 손해액이 800만원 났으니까 800만원 곱하기 보험가액이 5천만원이에요. 5천만원 5천만원 곱하기 80% 분의 보험가입 금액이 4천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5840 전부 보면 전부 보면. 그러니까 손해액은 800만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800만원 바로 나오기 때문에 민해서 정확하게는 단위를 만원 4천만원 보험가입 4천만원 한도로 해서 목적물 손해가 800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800만원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물 손해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 부담금은 태풍 사고니까 설수진풍이니까 설수진풍은 50만원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산된 경우에 800만원에 5% 800만원에 5% 0.05 40만원 되겠죠. 이거 하고 50만원 하고 큰값 그러니까 50만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750만원이 정답이 나오더라. 근데 이제 450만원을 추정하시는 분들은 450만원이 답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A동 B동의 보험가입 금액을 혼용해서 전체적인 데에서 보험가액을 갖다가 계산해버리면 45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니다. 왜? A동과 B동의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를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손해액을 갖다가 계산해보면 비례보상을 할지 안 할지 보니까 보험 몸값이 현재 5천만 남아있단 말이죠. 요거는 이 중에서 6천만원을 벌써 공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9천만원 밖에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을 빼버리면 그죠? A동 B동 해서 보험가입 금액을 저기서 빼버리면 안 됩니다. 왜? A동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했으면 A동에서 보험가입 금액이 줄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혼용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틀린다. 그 800만원을 갖다가 이 800만원 정체를 갖다가 800만원 곱하기 이 2억에서 곱하기 80% 그 다음에 1억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비례보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틀립니다. 이거 그죠?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750만원이 맞다 이론수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더라도 750만원이 답이다. 아마 11월 달에 최종 발표될 때 답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한 줄 풀기를 이렇게 쭉 해버리면 민 4천만원 한도인데 800만원 손해를 입었는데 몸값이 얼마지? 5천만원 곱하기 분모니까 80% 분의 분자는 4천만원 올라가니까 바로 한 줄에
풀린다 이거죠.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은 요 금액 그대로, 요걸 그대로 해서 곱하기 5% 해서 50만원. 좀 길어 보여도 한 줄 풀기로 해버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A동 축소에 지금 문제가 B동,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한 B동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바로 이것이 답이다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14번도 아주 쉬운 문제였죠. 14번은 누구나 알아맞힐 수 있는 문제였고, 15번도 요 평조단 수미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평조단 수. 수학량 구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요 평조단 수미에 대해서 그냥 써놓으면 돼요. 평조단 수미. 평조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렇게 써놓으면 공식만 대입하면 다 된단 말이죠. 이것이 꽃표, 세모, 동그라미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15번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15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15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실제 경적 면적에서 하면 다 쉬운데, 벼멸구로 별입을 고사한 면적, 오케이, X. 그죠? 고사한 것은 X. 그 이하 명충, 이거는 7개 안 들어가죠? 그죠? 흰 줄무늬 벼도 먹새, 흰 줄무늬 벼도 먹새라고 암기를 하도만 했죠. 그래서 이와 명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미보상.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목도열병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는 도열병인데, 이 목도열병, 요거는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정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도열병, 이 도열병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잎에서 생기느냐, 이삭에서 생기느냐, 목에서 생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 보상은 해주지만, 우리가 이론수를 볼 때는 목도열병과 도열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한 면적은 이것도 미보상 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목도열병은 미보상. 그리고 집중호우로 도복됐다. 그죠? 이거는 고사 면적. 고추가 지키던 하우스의 시설 면적은 타작물이니까 세모. 이렇게만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 유효 중량은 또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0.35kg/제곱미터. 이렇게 고쳐 넣어야 나중에 되겠죠. 이렇게만 해버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평조단 수미에서 이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요거 300, 100, 200, 100. 그래서 수확량은 이렇게 1390이 사실은 도열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도열병이는 잎, 줄기, 목, 가지, 이삭 등의 부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도열병이라고 본다라고 아무도 이론서에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때는 향후 모든 병 중에 세세한 내용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고추를 예를 들면 병해충 등급의 인정 기준에서 더댕이병이 있습니다. 더댕이병과 과루더댕이병은 등급이 달라요. 이건 2급이고 이건 1급이에요. 그러니까 더댕이병이라도 구분하는데 도열병도 목도열병, 이삭도열병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그걸 갖다가 동일시 하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쩌면 이것은 복수정답도 되지만 이 자체는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답 처리를 반드시, 이게 두 가지 걸려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3점, 2점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3점, 2점이 5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합격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1390으로 쓴 사람도 있을 거고 1540 하면은 복수정답에 반드시 2를 신청해라. 복수정답도 가능하다. 그래서 목도열병은 미보상으로 보는 경우,
고사 면적으로 보는 경우 두 가지 다 정답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치니까 바로 피해율 할 때도 또 달라지죠. 평수 미평 공식할 때도 복수 정답을 했기 때문에 두 개다 3점과 2점에서 이 부분을 5점을 우리는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둘 다 정답 처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도열병, 도열병이 아니면 그죠? 이거는 세모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모를 보느냐 X로 보느냐의 차이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것이 정확하게 도열병인지 아닌지, 보상하는 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제가 평조단 수비 기준수의 실제 수입 비율에서 제가 평소에 강의했던 내용 그대로를 갖다가 문제풀이에 썼습니다. 이것이 가장 깔끔하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서 직업보험금을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보상 감소량은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언급했죠.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이 감소하였으나 보상한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감소한 수는 모두를 미보상 감소를 한다라고 해서 강조를 마지막에 시험 직 일주일 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맞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평이한 부분들, 시드름병도 1급이 아니면 2급 적용하다라고 말씀드렸고 2급까지는 암기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딱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착가 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실수, 제가 나름대로는 그 적가전 품목에 대해서는 착가 감소 보험금만 구하자 했는데 의외로 적중을 많이 했네. 그죠? 과실손해보험금 나오는 부분에서는 그닥 신경을 안 썼더라도 합격하는 데 이상이 없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했죠. 과소 12중에서는 요거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를 합계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이 부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제 오늘 도서관에 계속 가서 보니까 야, 이번에 합격률은 정말 최근 3년보다도 훨씬 못 미치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시간적으로 제가 풀어도 2시간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몇 년을 공부했던 사람도 이 2시간에 풀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실전 시험장에서는 이 14페이지를 2시간 만에 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수를 앞으로 조금 한 12장 정도 12장 정도의 이내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공부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들어주신 고마운 마음에서 제가 지금 유로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이번 달 9월 달에 결제를 하시면 10월 1일부터는 12월 31일까지는 3개월 동안 다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다 오픈하겠습니다. 1과목, 2과목, VIP 문제 전부 다를 그 다음에 다 오픈할 수 있도록 해서 10월 1일 되면 이제 별도의 비용 없이 12월 달까지는 강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험 보자마자가 지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때에 지금 3, 4개월 바짝 공부해 놓으시면 내년에 좀 놀아도 시험 치기 전에만 바짝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보너스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작한 공부, 그죠? 한 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어렵게 나오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올해는 생각보다는 어렵게 나왔습니다. 뭐 종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또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름 내내 더위와 싸우시면서 건강관리 하시면서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